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제목과 같이 CATL 실적 악화가 진짜 악재인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 그리고 뭐 여러가지 돌아가는 상황도 다 안내해드리고, 한국 증시도 같이 상황을 봐드리면서 뉴스를 다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종합적으로 다 뉴스를 다뤄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지식 향상도 있을 수 있고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한 50%가 넘어요. 그래서 그 중에 25%만 제발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CATL이 지금 리튬값 급등에 순이익이 24%로 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분기 순이익이 지금 원자재 가격 등 여파로 20% 넘게 급감을 했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 악재다. 그래서 원래는 24일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30일로 지금 실적 보고도 늦췄고, 그래서 뭐 매출은 전년 대비 153% 늘어났어요. 그런데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 왜? CATL은 리튬 값이 급등을 해버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리튬 값이 그냥 급등했다고 이렇게 순이익이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매출은 늘었는데. 바로 CATL은 자기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좀 보수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CATL의 정위친 회장이 가격 올리는 거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양회에서 가서 배터리 리튬 가격 좀 잡아달라고 당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려고 좀 희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악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CATL이 본보기로 이렇게 희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보기로 좀 자기가 좀 내놓을 거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뭐 전액 양극재, 전액 리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171%, 222%, 98%, 18% 이렇게 뛰어서 결국은 CATL의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손익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생산비가 80%인 소재에 뭐 투입을 한다, 80%가 다 소재로 투입이 되는데 비아디나 보셴카우커 이런 데는 배터리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했어요. 근데 CATL은 지금 줄곧 비용 증가분을 자기가 이게 어느 정도 모범을 보인 거죠. 떠안아서 이런 손익이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CATL 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제품가 인상을 매우 신중하게 올릴지 그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고객을 오히려 더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인 거죠. 그리고 광산 개발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공장들도 뭐 독일 공장이나 이런데 여러 군데 인도네시아나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CATL은 뭐 이게 악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1등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범을 보여줘야 뒤에 기업들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 전체도 CATL을 더 좋게 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의 뭐 탑재량 기준 뭐 점유율은 49.75%, 엄청나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탄산리튬 가격이 너무 올라서 CATL이 손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탄산리튬 오늘 시세를 봤는데 최근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는 저항을 맞고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 같아요. 이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CATL 앞으로 손익은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투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CATL은 더 성장할 기업이니까 뭐 지금 악재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뉴스 기사 또 호재가 있었는데 악재 뒤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CATL이 지금 2022년 1분기 점유율이 35%래요. 근데 국내 배터리 3사를 다 합쳐도 26.3%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3사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중국계 업체들에 밀려서 3사 점유율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파이는 커졌는데 점유율만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게 파이가 얼마나 커졌냐, 올해 1분기 세계 각국 차량 통화에 등록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95GWh라서 전년 대비 2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유율은 CATL이 많이 가져갔어도 결국은 전체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커졌다, 2배씩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물론 CATL이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CATL이 지금 35%, 여기 보시면은 28.5%였거든요 작년에.
근데 지금 35%로 이렇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은 22%에서 15%, 22년 이렇게 보시면은 SK온은 좀 올랐고 삼성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근데 잘 보세요. 비아디는 또 늘어났죠. 그 다음에 CALB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버시안도 늘어났고, S볼트도 늘어났고, 이브에너지 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다 늘어났죠. 이런 거 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를 이게 의심을 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심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실적만 보고 여러분들은 가세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울지 마시고 그냥 실적을 보고 가자. 우리 믿지 못할 때는 그냥 실적만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한중일 업체별 3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현황을 이것도 나왔는데 CATL이 14.9로 116%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 비아디, 그 다음 파나소닉, SK온, CALB 뭐 이렇게 가는데 엄청나죠. 지금 뭐 비아디도 그렇고 뭐 CALB도 그렇고 이렇게 엄청나게 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TL 왜 이렇게 잘 나가냐? 그거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생산량 가운데 절반가량을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소재를 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간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배터리 소재 다변화가 장기적인 생산 증가에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LFP 사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게 CATL에 선도하는 그런 점유율이 달성될 수 있게 테슬라가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디랑 BMW도 중저가 전기차 모델의 LFP 배터리 비중을 확대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로 불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추월해 미래 배터리 산업으로 장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이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 공습이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고 초토화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충전 속도가 늦고 주행 거리가 짧지만 저렴한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LFP 배터리에서. 그래서 이걸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CATL이 NCM 배터리, 3원기 배터리를 안 만드냐? 3원기 배터리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자동차 배터리 연구소에 올 1분기 중국 전기차에 설치된 LFP 배터리의 49%가 CATL 제품이었다. 예? CATL 제품이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도 LFP 배터리를 34%를 공급하면서 두 업체가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배터리 생산 업체인 CATL은 NCM 배터리 시장에서도 51% 기록을 한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은 6%에 그쳤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NCM 배터리도 잘 만드나봐요. CATL은 지금 현재 10개의 생산 공장을 돌리고 있어서 550GWh를 확보할 계획이고, 닝더스시에서는 171GWh를 그런 거를 제일 큰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도 10.81GWh 이렇게 달성해서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원가를 줄여준다는 거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가를 줄여주는 게 가장 생명인데 그거를 CATL이 해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켈은, 그리고 NCM 배터리에서 그 LFP 배터리랑 다르게 3원기 배터리는 니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니켈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 국가에 집중된 상황이거든요. 생산량이. 근데 리튬은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LFP 배터리가 더 좋다.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CATL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윈이 체포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알리바바가 한때 9.4%나 폭락을 했었대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3일 홍콩 증시에 알리바바 주가가 10% 이상 폭락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루머로 밝혀졌어요. 루머고 마윈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주가가 원상 회복을 했고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걸 의심하는 게 뭐냐? 마윈이 왜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힘을 키웠다고 중국 정부에 반하는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이자를 은행이랑
불러놓고 이자 노름을 하고, 그런 거를 중국 당국에서는 좋게 안 받아들였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데 CATL이나 이런 제조업체들은 원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막 독점해서 그렇게 중국 정부에 반하게 이런 정책을 쓰려고도 안 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정부 제재한다고 차이나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 리스크에 알리바바랑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알리바바랑 아예 다른 겁니다. 산업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니까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멍청한 분석이에요. 자,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 전체 전 세계 경제 환경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지금 1.63% 올라서 어제 등락을 거듭하죠. 그래서 저는 세계 증시가 진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있고, 아직 전쟁도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 봉쇄가 풀린 것도 아니라서 섣불리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오르고,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고, 테슬라가 많이 오르고, 이런 거를 좋아할 필요가 없다. 또 내일에 해가 떠서 지거나 해서 또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장기 투자한다. 오르든 떨어지든 워렌 버핏처럼 우리는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QQQ도 어제 많이 올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TQQQ나 SOXL, 속슬이랑 이런 거 보시면 10.16%, 그 다음에 TQQ는 4.71%.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달콤한 사탕이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이가 썩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에피타이저로 조금씩만 드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일 건강식은, 여러분들 건강식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선배님들도 있으니까 건강식은 S&P 500이다. 그리고 나스닥, 그 다음에 나스닥이다. 이 두 개를 밥과 반찬으로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 이렇게 성장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고점 대비 하락률 이렇게 보시고 한번 뭐가 이렇게 안정성 있는지 보시고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 축소, 연준 행보.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지금 자산 축소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3.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이 넘었는데 이례적으로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원래 주가는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또 오르고 너도 나도 이상하게 간다. 그래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0.5 하고 6월 달에 0.75 bp 이렇게 0.75%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할 거라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좀 회의적인 게, 물론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 봉쇄가 끝난 것도 아니라서 과연 물가가 잡힐까,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렇게 말만 해놓고 금리 인상을 그렇게 소극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금리 인상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공급망도 안 좋아 버리면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어서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연준에서 계속 겁을 주냐? 겁을 주면서 말로써 이렇게 진정을 주려고, 내가 진짜 한다 이런 걸로 겁을 주면서, 그러면서 겁주기 물가 안정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를 거두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지 이제는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한들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럴지는 예측이 불가하다, 그렇게 보고, 금리 인상도 아마도 저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물가가 잡힐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나 원유 가격도 지금 계속 고유가랑 고가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잡으려면 전쟁이 끝나야 돼요. 무슨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 가격이 잡힐 것 같지가 않고, 앞으로도 저는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화가 된다는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화가 돼서 가스 가격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고가스가 돼야 결국은 프랑스나 유럽 업체들이 지금 미국이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LNG 이거 계약을 해서 계속 여기 보시면은 3일에 프랑스 에너지 업체인 엔지가 미국 에너지 개발 업체인 넥스트 데케이드와 15년간 가스도입 계약을 이렇게 계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이럴 거면은 안정적으로 그냥 미국 거 가스 들어와도 되겠다. 그래서 루트를 점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노려서 전쟁이 일찍 안 끝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지만 미국산 에너지 가스 LNG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유럽 수출량을 30년도까지 500억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미국의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전쟁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들으시죠? 결국 전쟁에서 피해보는 거는 우크라이나지만 뭐 러시아도 뭐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뒤에서 돈을 버는 거는 미국이었다. 매번 그랬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미국이 뒤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무기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유럽 업체들은 이제는 가스로만 하면 안 된다, 친환경으로만 하면 안 되고 원전을 도입해야 된다. 원전도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전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랑 또 뭐 계획을 하고 있고 실무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5월 3일 마침 이제 SMR 기업 최초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더 투자가 되면서 점점 이제 우리도 소형 원전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업체 중에도 잘 갈 주식들이 있겠죠. 제가 좋아했던 두산중공업 이런 것도 개별주지만 잘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추천은 아니지만 그냥 예상만 해봅니다. 이렇게 SMR 시대가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되고 고가스 고유가가 이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자본 세력들이 이런 거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환경이 오고 전기차가 빠르게 더 도입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만약에 가스 가격이랑 고유가가 계속 지속되고 더 오른다고 하면은 이거 이럴 바에는 전기차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소형 원전을 빨리 설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차이나 전기차든 뭐 여러 기업들 있잖아요. 중국, 미국 업체들, 미국 ETF들 절대 팔면 안 되고 계속 보유로 더 많이 이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 정부도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결국은 친원전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비트코인도 한번 보고 가야죠. 워렌 버핏이 지금 일론 머스크랑 엇갈린 가산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머스크는 보고 있는데, 버핏 할배는 비트코인은 지금 생산적이지도 않고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가상화폐는 앞으로도 거래소에서 쓰이고 거래가 되는 화폐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 카카오가 이제 거래소하고 비트코인 거래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죠. 점점 이게 그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점점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카카오랑 두나무랑도, 업비트의 두나무랑도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보시면은 결국 나중에는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하거나 이런 하는 은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도, 제가 은행을 근무했지만 위기입니다, 위기. 이제 비트코인이 도입되면서 점점 은행의 업무가 줄어들면서 결국 은행들도 비트코인 거래를 해야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길게 들어왔고, 어제 미국장 보니까 미국 내 중국 업체들 있잖아요. 샤오펑, 리오토, 니오가 그래도 급등을 해줘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4월 달에 지금 생산량이 니오토나 샤오펑이나 니오나 다 줄어들었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5월, 6월에 점점 공급망이 개선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장을 보시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S&P 500도 오늘 올랐고, 나스닥 100 뭐 전체적으로 거의 다 올랐죠. 이렇게 보시고 고점 대비 하락률도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차이나 전기차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근데 더 많이 성장하겠죠. 최고가가 2725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는 12130원이고, 이게 최고가랑 현재가랑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게 얼마나 올라야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반나도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마다 꾸준히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아가고 있고 연금저축 계좌에도 갖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랑.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ESS에서 화재가 나서 지금 뭐 이렇게 끄고 있다고 하는데, ESS가 뭐냐?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이거를 배터리가 자주 이상이 된대요. 이게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업부가 안전 기준도 강화해서 더욱 좀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랑 전체 자동차 시장이랑 합친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 테슬라가 더 넘는다. 현대 뭐 다 합쳐도, 기아디 합쳐도.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테슬라가 지금 하는 사업이 뭡니까? 자율주행이나 이제 로보택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그래도 따라하는 데가 어디다?
중국이다. 그러니까 차이나 전기차도 테슬라만큼 상승은 못할지라도 버금가게 2위 업체로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이거 보세요. 이게 팬들이 만든 거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미리미리 지분을 사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도 괜찮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 목요일날 뭐 차이나 EV 샌드모어가 발표를 했는데 스타트업 중에 생산량이 만 대가 넘어가는 게 한 대밖에 없었대요. GAC A1 자동차만 빼고 뭐 립모터스나 샤오펑, 네타, 니오, 리오토, 지커 이게 다 1만 대가 못 넘었다고 합니다. 4월 판매량이. 왜냐하면은 결국은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게 그래서 뭐 니오, 샤오펑, 리오토도 지금 생산량이 4월달에 많이 줄어들었다. 2022년 4월달에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시죠? 3월달 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국은 좀 실적에 반영이 됐지만 주가는 다시 올랐거든요. 5월달에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가 있으면은 CV EM포스트나 이런 데서 계속 리포트가 있으면은 가져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를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부품 대란 완성차 업체,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공급망 때문에 생산을 잘 못하고 출고 기간도 1년 이상 걸린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노동 집약이랑 기술 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져야 돼요. 엄청난 부품들이 다 쓰인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자동차잖아요. 근데 완성차를 하려면은 하나의 부품만 없어도 못 만듭니다. 와이퍼가 없거나 아니면 상향등이 없거나 전조등이 없거나 백미러가 없거나 이런 거 하나만 없어도 판매를 못 하거든요. 생산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빨리 회복이 되면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산업 중에 또 하나고요. 그래서 뭐 독일 도이치방크가 중국 전기차 납품이 코로나로 4월은 약세지만 5월에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도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오는 지금 자동차 업체 니오는 니오파크라고 지금 중국 노동절 연휴에도 니오파크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빨리 지으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생산량도 4월달에 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봉쇄 정책을 피고 있지만 공장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렇게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생산량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떨어졌다고 악재다, 팔아야 된다, 이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치, 성장성을 보시고 지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애국심이 차오르게, 뽕이 차오르게 지금 몇 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방한 때 경제 인해동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방한을, 바이든도 오고 그 다음에 클라우스 슈밥 아시죠? 다보스 포럼의 회장 클라우스 슈밥이 지금 뭐 안철수랑도 만나고 그 다음에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과도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결국 4차 산업을 주도하는 클라우스 슈밥이나 뭐 미국의 바이든이나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렇게 오는 거면 결국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기술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지금 반도체 공장서 미국 바이든을 직접 안내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것이고 결국 삼성전자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애국심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에게 밀릴지언정 4차 산업 이런 거는 그래도 한국도 더 많이 성장하고 미국이 많이 협력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할 때 한국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의 뭐 차이나 전기차든 전체적으로 시장 분석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혀에 입병이 혓바늘이 나서 지금 발음이 잘 안되고 좀 더듬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